자, 월요일 우리는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어쩌면 지속된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는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별 보너스 이슈도 여러분들 요거 여기에 담긴 의미가 진짜 뭔지 간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우리의 특별 보너스 소식도 같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희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요. 자, 이렇게 21만 8천 원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금요일에 나스닥은 이렇게 신고가가 또 나왔습니다. 2만 4천 포인트를 넘겼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역시 신고가 무려 9,500 포인트를 넘겼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이 완벽하게 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세기 내내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임시 휴전에 돌입을 하면서 미국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호르무즈 해협 다시 개방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유조선들도 무사히 통과를 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WTI 국제유가는 어제 거의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환호를 외쳤었습니다. 배럴당 82.59달러.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다음 주 역시도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과 이란은 2차 회담을 가질 것이다. 협상 또한 타결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거의 종전을 암시했었는데요. 자, 물론 최종 변수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질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이미 개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삼성전자에 대입을 시켰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분명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거나 혹은 변수에 따라 좀 눌렸다 가거나 이 둘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구간은 보시면 작년 12월 달이죠. 박스권의 마지막 구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면서 이 중심선과의 중첩 그리고 버텨주면서 밀어주다 보니까 다시 정별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간도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면서 중심선과의 중첩 또 버텨주다 보니까 정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만약 혹여나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우리의 지지 구간으로서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저는 좀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을 편안하게 즐기시되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에는 또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는 거, 요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또 버텨갈 수 있는 기폭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삼성전자는 이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거,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쫄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자체 AI 칩 양산을 앞둔 이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과정 속에는 삼성전자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요. 내막이 뭐였냐면 테슬라는 AI5 칩,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와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AI 후속 칩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체 칩을 위탁 생산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운드리의 로직다이죠. 이번 AI5 칩은 우리 삼성전자와 TSMC가 공동으로 위탁 생산을 해주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AI6 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생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그룹 있죠? 이것도 우리 삼성전자가 맡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위탁 생산해주는 가격 또한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50%나 인상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로직 다이 시스템이 뭐냐면 HBM에는 이 GPU와 서브 D램이 있잖아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로직 다이 시스템입니다. 뭐 드라마틱한 기술이 요구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명령을 실행하는 중추적인 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업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삼성전자는 기존의 고객사들로부터 인상을 시켰다라는 거. 왜? 반도체 품귀 현상,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올해만큼은 그 어떠한 분야에서도 이제는 적자가 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위치,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자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위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16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4월 17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YJ 링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요 스페이스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말을 하길 한국의 우주테크 ETF 굉장히 매력적이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이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하게 이 머스크와 그냥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를 돌려냈고 이 상승분에 대한 지지력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목요일도 보시면 단기 평선들이 모두 중첩이 되어 있던 상태였죠. 5일선이 무너지나 싶었지만 5일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갭으로 빠뜨렸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이 구간 5일선과 동시에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입니다. 목요일에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이 머스크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YJ 랭크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YJ 링크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15.79%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시간 뒤에는 상한가 도달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제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1.1%, 1% 수준만 띄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주말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일은 우리의 보너스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계좌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주 기준으로 특별배당 포함 주당 556원이 입금이 되었죠. 거의 5년 만에 특별배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배당은 정규 배당이 351원, 특별배당이 201원 이렇게 합산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애석하게도 보통주 기준입니다. 요 201원이라는 금액은 다음 분기 때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만 하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에 돈이 많이 남아야 그만큼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세 단계의 경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HBM의 높은 성과 때문에 특별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가장 큰 이유였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50%를 삼성전자는 2024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잉여자금의 50% 수준을 주주환원에 쓰겠다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주주환원이 재원이 마련되면 이 돈은 또 이 안에서 세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규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배당,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사주 소각이 될 것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분기에는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지켰다라는 거죠. 자사주 소각에만 무려 16조 원을 태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거 같아요. 주당 10,000원 시대에, 그러니까 언제 오냐, 오긴 올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무조건적으로 온다라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올해는 23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계산만 해봐도 잉여자금은 210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 50%는 주주환원에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105조. 수치상으로는 이 금액이 특별배당이 됐든 자사주 소각이 됐든 작년에 정기배당을 했던 규모의 무려 10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간 1,670원 정도를 배당으로 가져가니까 여기 10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16,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하고서 한 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서서히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웅덩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티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지금의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으로만 최소 6, 7% 정도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저는 순식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완벽하게 추세를 좀 돌려낸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16만 9천원 부근이지만 실질적 대응 구간은 이 5일선과 11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이 되면 5일선과 11선은 더 올라와 줄 거잖아요. 그게 또 하필 공교롭게도 이 구간과 맞물리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선이 이 5일선, 여기서 우리는 1차로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장이죠. 이 5일선, 이 가격대를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21만 4천원 부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 구간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심플 이즈 베스트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만 아픈 겁니다. 혹여나 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상승세를 완벽하게 이어갔는데요. 우리 국장에는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장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이 삼중고 모두 다 해결이 됐죠. 미국의 고용 불안했지만 강하고요.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시즌, 뱅크 오브 아메리카며 모건 스탠이며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호르무즈 또한 다시 개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구간은 여러분들 이 폭발 직전의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정산에 좀 났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정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중간에 껴있죠?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조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